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 만에 검찰이 대검찰청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포함해 책임자 122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미 국무부의 고위 인사들이 어제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나 지소미아와 방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서울 반포와 개포 등 27개 동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하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어제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몽골 헌재소장의 출국을 정지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4도 정도로 전국 기온이 어제보다 낮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파주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무척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네, 오늘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네,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추워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7.2도로 어제보다 살짝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 14도에 그치겠고요. 밤사이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입동인 내일 아침에는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영하권을 보이기도 할 텐데요. 겨울 외투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충북에서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동해안에서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약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점차 구름과 안개는 거치면서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동해안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은 4.2도, 안동은 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6도, 전주와 안동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해 미 국무부 한국 관련 고위 당국자 4인방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소미아나 방위비 문제 등과 관련해 사실상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를 표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마크 네퍼 부차관보가 어제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스틸웰 차관보는 즉답 대신 한일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Very encouraged while we were there to note that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that's an encouraging sign as we watch the relationship improve. 지소미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애둘러 표현한 걸로 해석됩니다. 같은 시기 한국을 찾은 드하트 미 방위비 협상 대표는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적극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11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주한미군 이외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미군 자산 관리 비용까지 요구할 가능성마저 나옵니다. 올해 1조 원 남짓인 분담금을 내년부터 5조 원 수준까지 5배 올리라고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스 크라크 미 경제처관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을 거론하며 공평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But that economic relationship extends far beyond
trade and investment. 한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추락한 독도 헬기에서 그제 수습된 시신은 손가락을 다쳐 이송 중이던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자 가족들은 헬기 이륙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숨긴 의혹을 받는 직원과 보도 기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병원을 찾은 KBS 사장의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독도 인근에서 수습된 시신은 손가락을 다쳐 이송 중이던 선원이었습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검사를 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색당국은 함정 21척과 항공기 6대, 잠수사 100여 명을 투입해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고 있습니다. 해군 광양함도 투입해 수중 무인 탐사기를 추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신항에 있던 헬기 동체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제조사 직원들과 함께 정밀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색당국은 사고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KBS로부터 받은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KBS가 추락 영상을 빼고 헬기 이착륙 장면만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한 기자, 그다음에 KBS 사장, 우리한테 돌아가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은 전 나가주지 않을 겁니다. 양성동 KBS 사장이 방문했지만 멱살이 잡히는 등 가족들의 반발이 심해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사고자 가족 측은 영상을 촬영한 KBS 직원과 해당 기자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몽골 헌재소장을 일단은 석방했지만 추가 조사 등을 위해 열흘간 출국 정지시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11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빠져나옵니다. 도르지 소장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Do you admit the sexual violence? Do you think this occasion will be a diplomatic problem? 경찰은 일단 도르지 소장을 석방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오는 15일까지 출국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몽골 헌법재판소 역시 도르지 소장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이 혐의를 시인했는지에 대해 혐의와 관련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가 있는 도르지 소장의 일행에 대해서도 주한 몽골 대사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현 법원장이 식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의혹에 휩싸인 법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그제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모 준장이 수년 동안 억대의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법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경남의 한 식품 가공업체의 대표 정모 씨입니다. 이 업체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군의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해왔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 법원장이 금품을 대가로 해당 식품업체의 군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법원장과 정 씨 등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최근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어제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어제 오전 10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가족들 딸 하나고 아버님 누나 가니까 아침에 119 대놓고. 최근 권 회장은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한 폭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회장직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조항을 작성해서 금융투자협회 측은 비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회장님 좀 가실 때는 좀 명예롭게 좀 가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경찰은 권 회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태어난 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산후도우미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산후도우미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을 청소하나 싶더니 갓 태어난 아기를 싼 포대기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드는가 하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매서운 손을 내리칩니다. 저항도 못하는 아기는 속수무책 울기만 합니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혹시 몰라 찍은 CCTV 앱에 찍힌 영상입니다. 경찰은 7차례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50대 산후도우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산후도우미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기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하나가 주고 싶다. 피해 신생아는 현재 외상은 없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는 그거보다 크게 지금 동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산후도우미를 파견한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스타트업 대표 등이 모여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라고 바라던 규제가 풀리면서 자축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울상인 곳들도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스타트업 대표들이 환한 얼굴로 건배합니다. P2P 금융법이 800여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개혁되자 축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규제 개혁으로 사업의 어려움이 해소된 청년 대표들은 감사를 표했고 박 장관은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법안이 여전히 묶여 있어 울상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는 기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이터 3법이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객이 어떤 유형으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자 경제 5단체는 데이터 3법을 포함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내 경제 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기업의 경쟁력과 인간 실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한 달 남은 20대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며칠간 논란이 거셌는데요. 어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부 본부장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하지 못한다고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방부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에 대해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김영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를 이용을 했는데 그게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했다, ICBM 못했다 이렇게 오늘 답변을 했어요. 김영환 본부장은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긴다는 개념 설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을 시킨 차량에서 쏘면 이동식이 되는 거고요. 차량으로 끌고 가서 거치해서 쏘면은 그것이 또 고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나 몇몇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분리 발사한 것은 차량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며 유사시엔 이동식 발사대로 바로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도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발사 능력을 명확히 평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발사 능력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한미 공중훈련 계획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단됐던 훈련을 또다시 하는 건 대결 선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내점이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발표한 담화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권 대사는 다음 달 한미 연합 공중훈련 실시와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재개하는 건 대결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또다시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북측은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질 것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은 한미 훈련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이 협상 결렬에 따라 단기간에 한미 훈련이 복원되는 걸 막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지구 최악의 가스실이라는 오명을 얻은 인도 수도 뉴델리의 환경 문제가 대기 오염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방출되는 폐수로 강에는 거대한 거품이 둥둥 떠다닐 정도인데요. 최악의 환경 오염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를 따라 흐르는 야무나강. 한 여성이 거대한 거품이 떠다니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기도를 올립니다. 아이들은 거품을 몸에 두르며 신이 난 모습입니다. 강물이 죄악을 씻겨준다고 믿는 일부 신자들의 의식으로 매년 이맘때 열리는 차트푸자라는 힌두교 축제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거품들은 인근 공장이 쏟아낸 오폐수가 흘러들어 만들어졌습니다. केमिकल है ना इसमें सारा केमिकल है पानी गंदा हो गया है अब सर ये पानी रहा नहीं ये पानी गंदा हो गया है. 지난 4일 뉴델리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보건기구 안전치의 25배를 넘었고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델리시 당국은 임시 휴교령과 차량 이부제 등의 조처를 내렸지만 최악의 대기오염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국제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쏘아 보냈는데요. 조금 특별한 기계를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낼 우주선이 쏘아 올려집니다.
필요한 식량과 장비 등 보급품들을 그동안 정기적으로 보냈는데요. 이번엔 좀 특별한 이 기계 하나가 함께 갔습니다. 바로 우주선 안에서 쿠키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우주 오븐인데요. 무중력 공간에서 오븐이 잘 작동하는지, 쿠키를 구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주인들이 실험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주 여행 시대가 찾아올 텐데 이것만 있으면 맛있는 쿠키를 먹으며 달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모난 쓰레기통이 혼자 흔들립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흔들립니다. 이 네모난 쓰레기통 안에서 슥 고개를 내미는 건 바로 곰! 경찰들이 쓰레기통에 갇힌 곰을 구조하려고 다가갔는데요. 자칫 잘못하단 경찰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천천히 다가가 쓰레기통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곰은 그제서야 쓰레기통을 탈출했는데요. 왜 들어갔는진 모르겠지만 잘 빠져나오게 돼 다행이네요. 추워지는 퇴근길을 대비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을 고르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7도로 어제보다 살짝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낮 기온 14도에 그치겠고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면서 입동인 내일 아침에는 1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아집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영하권을 보이기도 할 텐데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충북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방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서 보이진 않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구름과 안개는 거치고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 3.7도, 안동은 7.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6도, 청주와 대전 16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일요일엔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